그렇다고요. 뭐냐면 오늘 모든 친구들 이거 영상 주고 공부해 오라고 할 거고요. 선생님이 인수분해 단원에서 인수분해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는 거야? 좋은데? 최종 목적지. 왜 열심히 식을 인수분해를 했을까? 목적지는 방정식 풀려고. 그렇지. 방정식 푸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단원으로 2차 방정식 단원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로 2차 방정식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쓰이는지 볼 건데, 그 전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쌤이랑 수업 오래 들었던 분들은 1차 방정식 때도 이거 물어봤었거든. 방정식이 뭐야? 정확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대답해 볼래? 현서 오케이. 손 들었으니까 방정식이란 해가 있어요. 해가 있다. 하나다. 방정식이란 땡 탈락 서연. 등식. 오케이 일부분 얘기했고 등식입니다. 어떤 등식입니까? 등호? 등식이 등호를 썼죠, 그죠? 등호로 이루어진 식. 그거는 등식이라고 하죠. 방정식이 뭡니까? 문자. 문자. 그거를 다른 말로 미지수. 같은 미지수. 문자랑 미지수에 대하여 해를 갖는다. 오호 비슷했어요. 그래서 적어보면 미지수 보통 우리가 x라는 미지수를 자주 쓰게 되는데 미지수 값에 따라서 지금 딱 보여. 지금 딱 보여. 지금 딱 보세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무슨 식? 등식. 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식은 뭘 쓴 거야? 아까 그렇지. 등호 기호를 사용한 거야. 이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음성 다 들어가니까 마음껏 얘기해봐. 선생님 근데요. 어, 너무 느립니다. 이게 이제 딜레이가 좀 있더라고 녹화하면. 방정식은 그렇대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뭐겠니? 2차 방정식은 뭐겠니? 차수가 2. 정확해요. 무슨 차수가? 미지수의 차수가 2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정리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좌변으로 미지수를 모두 몰아요. 거기 상수항까지 몰아놓으면 그게 x에 대한 2차식이 되고 우변이 0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래쪽에 예시는 뭐 됐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게. 1차 방정식 얘기를 해볼게요. 해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 해가 뭐지? 근이 뭐지? 아래쪽에 나오긴 하겠지만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불러요. 자, 1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야.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1차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없다라는 상황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특수한 경우도 있죠, 그죠? 일반적이다라는 거는 그런 거 배제하고 1차 방정식은 한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은요? 몇 개가 존재할까요? 두 개가 존재합니다. 미지수의 차수만큼 존재하는 거야. 물론 2차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할 수 있어요. 다음 확정을 해볼까요? 3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몇 개일까요? 소연아? 3개. 좋아요. 맞아. 그러면 n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일까요? n개.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차수에 따른 해의 개수는 그 차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알겠죠? 그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어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가 1차 방정식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냈었지?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얘는 차수를 확장했어요. 2차로 확장하다 보니까 2차의 개수를 a부터 시작하니까 a, b, c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표현해놔봐. 2차 방정식은이라고 지금 정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2차 항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죠.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항 앞에 개수, 2차식 앞에 2차 항 앞에 개수 A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가정이 돼야 돼. 2차 방정식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안 된다까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 얘기를 밑에 하고 있어요. 2차 방정식이 되려면 반드시 2차 항의 개수는 0이 아니어야 한다. 인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방정식 이건 적어놔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방정식 이거는 0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풀어보세요. 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위에랑 차이가 뭡니까? 위에는 2차 방정식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방정식 정의했죠.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란 말이야. 미지수 있고 등호 있으니까 이게 방정식 맞긴 한데 2차일 필요가 있나요? 없지. 얘는 왜? 2차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A가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야겠고요. A가 0이면 서연아 몇 차가 되니? 1차. 맞아? 얘를 1차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안 돼. 왜? B가 0. 그렇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곱의 개수가 0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보면 당연히 1차의 개수도 0이 될 수 있겠지, 그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차처럼 생긴 식으로 바뀌는데 얘 또한 B가 0이 아니면 그제서야 1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고요. B가 0이면 이제 어떻게 돼? 모양이. C는 0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풀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고 쌤이 여기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 2차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여기 안에는 2차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제곱의 개수가 0이 될 수 없다. 가 반드시 가정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식 자체는 2차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A라는 제곱의 개수는 0이 될 수도 있다. 차이를 보셔야겠어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 이거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에 맞춰가지고 이제 차수만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왜? 오늘 많이 힘드니? 자, 그래서 해라는 거는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x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표시해놔봐. x에 대한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어느 문자에 주목하느냐였어요. 그래서 주목하는 문자가 x라는 녀석이고 만약에 미지수가 x만 나오는 게 아니라 x도 나오고 y도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느 문자에 주목하는지를 꼭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다룰 거는 일단은 x가 많이 나오니까 x가 주로 나오니까 x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가 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우리 주목하는 문자의 값이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 이거 1차 방정식 할 때랑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아래쪽 봐봐. x 값이 p가 2차 방정식의 해다라고 됐어요. 와, 그러면 x는 p라는 녀석이 이 녀석의 해잖아요, 그죠? 해 또는 근이니까 나중에 또 계속 물어볼 얘기지만 해 또는 근이 주어지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주어진 식에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왜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왜 대입해야 돼? 근이니까. 근이 뭔데?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이니까. 그래서 대입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해가 주어지면 꼭 대입하세요. 별표. 짜잔. 가장 기본인데 나중에 뭐 이것저것 2차 방정식 풀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배우다 보면 해가 주어졌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있는 친구들이 많아. 이걸 까먹거든. 그래서 가장 기본 해가 주어지면 대입 한번 해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대입해요? x에다가 대입을 해요. x에 p를 집어넣으면 ap 제곱 더하기 bp 더하기 c는 0이라는 어떤 식이 참이 되더라. 이게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식을 풀어주게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그래서 우리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1차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거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다음 장에 가보면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방금 했던 대로 해를 구하는 거는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내는, 골라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래쪽 예시 한번 보고 갈게.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될 텐데 x 값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제 모든 x 값을 벌려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해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돼요. 후보들이야. 여기서만 보겠대. 여기서만 볼 건데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을 푸세요는 해를 구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집어넣을 수 있는 게 5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뭘 확인하면 돼요? 각각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참이 되면 그게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맞지? 암산해보자. 마이너스 2 넣어봐. 좌변 얼마가 되죠? 4. 마이너스 2. 4 빼기 2 0 맞나요? 네. 좌변이 0 되죠. 마이너스 2 다시 넣어봐.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 0. 0은 0. 참이 되죠. 그럼 해는 마이너스 2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네.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니까 0이 안 되죠. 해가 될 수 없다. 0 넣어볼까요? 빵빵 마이 안 되죠. 1 넣어볼까요? 1 마이 되죠. 그 다음에 2 넣어볼까요? 4 2 마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후보 5개였는데 그거 다 검사해보니까 2개만 있었어. 그치? 그래서 해는 x는 뭐?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쁘게도 2차 방정식이 해가 서로 다른 2개가 나왔어요. 자, 미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2차식 인수분해 되니? 네. 되죠? x제곱 더하기 x 빼기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요? 1하고 마이너스 2, 1, 뿔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니? 그러면 요거는 미리 해보는 거야. x 더하기 2와 x 빼기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뭘 만족하는? 는 0을 만족하는 걸 찾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x 플러스 2라는 1차식과 x 마이너스 1이라는 1차식이 2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곱해져 있지. 곱해져 있단 말이죠. 곱했는데 얼마야? 0이야. 2개를 곱해서 0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물론 둘 다 0이 돼도 좋고요. 그러면 앞에 게 0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0.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뒤에 게 0이 되려면 x가 1.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보가 저렇게 5개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찾아보려면 일일이 대입해서 찾기는 너무 어렵겠죠. 그지? 5개로 한정했으면 5개만 검사하면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보라라고 하면 어떻게 다 넣겠어, 실수값들을.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113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많네. 별거 없어. 자, 114페이지에 예제 문제 선생님이랑 좀 봅시다. 1번. 2차 방정식의 뜻, 2차 방정식이 뭐냐인데 아래쪽에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예요. 자, 방정식이어야 하니까 일단 미지수와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2차인 걸 확인해야 돼. 1번 많이? 뭐가 없어, 1번은? 는이 없어. 이거는 뭐라고 불러? 2차식이라고 불러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번 많이? 네, 2번은 등호 있고 미지수 있고 미지수의 차수가 2차니까 맞아. 2차 방정식. 3번 많이? 맞죠? 이거는 정리를 했을 때 2차항이 있으면 돼요. 그죠? 등호가 있고 정리를 했을 때 2차항이 있으면 되니까 맞아. 그 다음 4번 어때요? 맞겠죠? 제곱 정리해도 x제곱이 살아있으니까. 5번은 맞나요? 5번의 우변을 전개해보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인데 2x제곱이 양쪽에 다 들어있으니까 없애버리면 2창이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하시고요. 2차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2차가 아니라 정리를 했을 때 2차식이 되어야 돼. 자, 2번은 마이너스 2를 해로 갖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 돼야 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등호가 참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죠. 네. 맞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다. 와, 뭐가 주어져 있어요? 근이,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대입, 네. 대입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a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고요.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 볼게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하세요. 자, 요거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요? 요거 잠깐 해볼게요. 지금 알파라는 값이 이렇게 기호가 나왔는데 이거 혹시 처음 봅니까? 그냥 A 아니에요. A 아니에요. A와 알파는 달라요. A 같이 생겼네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안 헷갈려요. 자, 다 적어드릴게요. 알파벳으로 A는 이렇게 쓰죠, 그죠? B는 이렇게 쓰고 C는 뭐 이렇게 쓰고요. C는 필요 없고요. A, B 정도는 이렇게 씁니다. 자,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알파요? 응. 네. 처음 봐. 그래? 처음 보나? 요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PC에서 문자 치환하기 쭉 해보면 이 문자들이 쭉 있거든.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잘 봐. 이거 쓰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 알파는 읽는 것도 알파인데 이렇게 씁니다. 네, 알파 문구의 그 알파야.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알파. 읽는 거는 알파라고 읽어요. 이게 뭐예요? 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다고요. 물고기 그리듯이. 아, 무거기다 그렇게 안 넣는. 네. 한 번에 그리는 게 중요해. 한 번에. 그 다음에 이거를 알파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뭐 어렵게 그리지 마시고 한 번에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치 대문자 B처럼 생겼지만 이것도 한 방에 꼬리부터 그립니다. 이거를 베타라고 해요.
베토는 저희 예전 월급 있는데. 알았어요. 마치 우리 나뭇가지 이파리 그리듯이 꼬리에서부터 나비인데요? 쭉쭉쭉 네, 나비 반쪽짜리 그리듯이 하면 돼요. 알파, 베타. 그다음에 두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세 번째까지도 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알파벳에 R을 그릴 건데 R처럼 생긴 걸 그릴 건데 순서는 그린 순서가 반대야. 무슨 얘기냐? R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그리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릴 거는 감마라는 녀석이야. 감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감마요? 감마. 감마 이게 쓰는 그 쓰는 순서예요, 이게. 그래서 R 쓰지 마시고요. 감마 이거 똑바로 쓰세요. 알 쓰면 안 돼요? R 쓰면 안 된다고요. 헷갈리니까. 모양이 확연히 다르죠. 언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도 뭔가 약속이 있어. 약속. 쓰는 우리가 지금 아까 2차 방정식 계수 표현할 때 A, B, C 소음자 썼었지. 그치?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써요. 선생님 저 다른 거 쓰고 싶은데요? 뭐 M, N, L 이런 거 쓰고 싶은데요? 써도 돼. P, Q, R 써도 돼. 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식의 계수들을 쓸 때 A, B, C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근이라는 거, 해라는 걸 표현하는데 해를 A, B, C 써도 돼. 미지수로.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문자를 써요. 뭐 다른 문자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쓰고 감마 다음에 별론데 이렇게 보여요? S? 이렇게 쓰면 쓸수록 이상해지네. 안 되겠는데 저게 뭐지? 이게 델타인데요. 델타 바이러스. 델타인데요. 저게 뭐예요? 이거는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도 좀 볼 일이 없을 거고 감마까지만 볼 수 있는데 감마도 고등학교 가야 볼 수 있는 거고요. 델타 이 순서대로 근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해를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요거 문자는 한 방에 쓰는 거야. 돌아올게요. 그래서 뭐라고 읽는다고요, 요 녀석? 한 근이 알파일 때 다음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의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은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x에다가 대입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 빼기 5 알파 더하기 1은 0이 참이 된다가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1번 구해볼 수 있겠어요? 알파 제곱 빼기 5 알파 더하기 5는 얼마일까? 4. 그렇지. 왜 그럴까요?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알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요 녀석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해를 구하면 지금 중학교 버전까지는 해가 없다라고 아니 해가 나오는데 무리수 해가 나오고 그런데 해를 직접 구하지 않고 바로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힌트를 어디서 얻냐면 어때? 분모에 알파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분수꼴이 표현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주어진 식을 알파가 분모에 들어가도록 나눠보면 되죠.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은 알파 하나가 남고 마이너스 5알파는 알파 약분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알파로 나누면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0은 나눠봐야 0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얼마다? 5다. 이런 관계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런 거 구하라고 하겠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 지금 많이 보던 거지, 그치? 여기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피니시. 자, 숙제. 개념원리 116페이지까지.
그다음에 라이트세는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라이트세는 A 단계는 96페이지. 뒤에는 안 배웠어요 아직. 그다음에 B 단계로 가서 네. 유형 4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많네.